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에서도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93에서 70%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 또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좋은 물건들 잘 찾으시고 투자 계획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오늘 두 지역 가실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원효로 4가로 옮겨가서 단독주택까지 오늘 1부에서는 용산 얘기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저희 오늘 용산 얘기로 일부 채워드릴 거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용산구 동자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서울역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실 겁니다. 시세가 13억에서 15억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용산에서 동자동에서 오늘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에 관한 투자 이야기, 그중에서 처음에는 그 서울역 관련돼 있는 개발 그리고 미래 가치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물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위치는 동자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동자동 하면은 우리 그 지방에 계신 분이나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동자동 하면 쉽게 설명해서 서울역에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역에 붙어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 뭐 철도가 한 개, 두 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많은 교통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뭐 쉽게 표현하면 꼬꼬마 빌딩이다. 뭐 빌딩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죠. 아주 작은 꼬마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지가 20평, 그 위에 2층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는 대지 지분에 따라서 평당 한 6,500불에서 한 7,500. 건물이 조금 더 올라가 있던 것들은 뭐 8,000, 9,000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2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한 6,500에서 7,000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으로 한 13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대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투자금은 7, 8억 선, 뭐 또는 그 개인 신용에 따라서 6, 7억 선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물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서울역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실제 우리가 그 서울역 개발 관련된 여러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제일 위쪽에 북부 역세권 개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과거부터 있었던 서울역 역사 뭐 이런 자리가 잡아 있고, 앞쪽으로 광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개발권, 계획권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간에 잘라서 한쪽은 서울역 그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지역. 뭐 지금 이제 내리시게 되면은 뭐 KTX 타고 오시게 되면은 서울역에 내리는 그 라인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쪽에 서부 역세권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자리, 우리 일반인들이 간과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눈여겨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현재는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한 이 자리를 남부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면적을 보게 되면 실제 북부 역세권 면적보다 한 1.5배 정도 넓은 그런 면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어떤 서울시 계획에 보게 되면은 향후에 북부 역세권을 개발하고 나서
관심을 가질 지역이 이 지역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 그런 지역들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서울역 일대 지역이지만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부분 그리고 투자의 포인트는 남부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역 동자동 하게 되면은요, 최근 그 동자동의 공공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지역 공공 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역 개발권과 직접적으로 실제 들어가 있는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그 서울역 그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권이 있고 그리고 전철 그리고 KTX, GTX 이런 부분을 이제 환승을 하는 환승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7017 역사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좀 보게 되면은요 서울역 북쪽에 약 한 5만 제곱미터 지역에 현재 업체는 하나 컨소시엄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 현재는 어느 단계냐? 현재는 어느 단계냐? 현재는 이 지역에 지금 화면과 같이 개발 설계하는 덴마크 건축사에서 현재 그 건축 설계가 업체가 결정이 돼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즉 건축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여기서 지금 봐야 될 점이 이 시설들이 어떤 그 서울역 북쪽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대기 중심으로 있는 어떤 컨벤션 센터라든지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직장 그리고 업무, 상업 이런 수수료 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이 서울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북부 컨벤션 센터는 더 쉽게 설명하면은 강남 삼성동에 가보면은요, 뭐 코엑스가 있고 코엑스 주변에 뭐 호텔들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 생긴다. 쉬운 말로 강남의 코엑스가 강북 서울역 북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 컨소시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관련해서 현재 그 철도 노선이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1호선, 4호선, 뭐 KTX, 공항철도에서 7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5개 노선이 추가돼서 12개의 철도 전철 노선을 가지는 지역이 서울역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환승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는 최대한 10분 정도 걸리는 이 시스템을 지하로 환승 시스템을 짧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권 내로 환승을 시키겠다. 게다가 버스 관련된 환승 시스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환승 입지를 상당히 좀 빠르게 해서 시간을 축소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어떤 서울역 그 종합 환승 시스템의 개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실제 그 서울역에 추가되는 철도를 좀 보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5개 노선이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GTX A 노선 그리고 GTX B 노선 2개 노선이 서울역을 겹쳐가게 되어 있죠. 자, 즉 뭐냐? 서울역에서 경기도, 파주, 송도, 동탄, 마석 이 지역까지 한 20분, 25분이면은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서울역의 교통이 상당히 좀 편해진다. 그래서 GTX 노선이 2개가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 현재는 강남을 가려고 하게 되면 지하철을 2-3번 갈아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서울역과 현재 말하는 강남역과의 시간상의 거리를 보게 되면은 한 15분, 16분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강남과 더욱더 밀착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다는 부분이 추가되는 노선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7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12개의 철도 전철 노선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 게다가 공항철도를 좀 가지고 있고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으로 이 서울역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남부 역세권. 자, 남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부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북부 역세권 개발과 서울역 통합역사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이 지역 남부 역세권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미리 점을 찍어 놓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좋은 투자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서울역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 관련된 부분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제업무 관련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특히 이 국제업무 관련된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로 사과건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원효로 사과를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산량을 좀 드리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뭐 작은 꼬꼬마 건물이다. 즉 요거는 주택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주택 규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택에 대한 규제,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한데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목용 건물,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많은 자산가들이 투자의 물건에서 주택에서 조금 더 투자가 좀 현재 정부 규제에서 좀 빠져 있는 이런 그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택 규제가 없다. 주택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택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뭐 DTI라든지 LTV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자금 출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운 부분들이 근린생활 시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우리가 근린생활 시설, 상가, 작은 건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과연 몇 프로가 될 거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용산 동자동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가치는 사실 많이 안 나온다. 특히 용산 건물이 그렇습니다. 용산 건물들이 2% 미만의 수익성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익성에서 차익형 투자 물건으로 바뀌는 시점에 도래가 됐다. 자, 그래서 상가 건물, 작은 건물이지만은 이 부분이 임대 가치의 높은 부분보다는 시세 차익에 크게 볼 수 있는 차익형 건물로 바뀌어가는 타이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더더욱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에 상당히 좀 가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가까이 있고 남부 역세권에 대한 대상지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건물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남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진척이 나느냐에 따라서 본 매물의 가치는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 그 근린생활시설로서 대지 20평에 지상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물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 양도세 규제, 보유세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어떤 그 수익성 가치보다는
차익형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관점을 두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물건들은 평당 한 6,500에서 한 7,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13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는 대략 한 뭐 100한 7, 80에서 200한 2, 30 정도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다. 현재 대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뭐 한 7, 8억 정도, 뭐 개인 신용에 따라서 6, 7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디에? 서울역 개발의 중심, 동자동입니다. 네, 서울역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자동 얘기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용산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효로 4가로 움직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아시잖아요. 이 예정지에서 걸어서 4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시세가 7억 5천에서 14억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앞 시간에는 서울역으로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은 서울역에서 뭐 대중교통으로 뭐 한 7, 8분 정도,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원효로 4가라고 있습니다. 자, 원효로 4가는 용산의 최남단, 한강 바로 위에 접해져 있는 쪽이 원효로 4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지역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효로 4가의 가치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도로를 하나 끼고 붙어 있는 지역이 원효로 4가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 예정지에 붙어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 지분이 되는데 92.5제곱미터. 우리가 구평형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28평의 넓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물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7억 5천 정도 하고,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이 약간 더 있는 부분, 도로를 조금 더 넓은 끼고 있는 부분은 지분가가 한 5천 이상 되기 때문에 14억 정도가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지분 28평짜리를 7억 5천 정도에 소개를 해드린다. 자, 그리고 전세가 현재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5억 6천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높게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실제 투자금이 뭐 10억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효로 4가권 같은 경우에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현재 용산역이 있고 아래쪽에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고 용산역 바로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원효로 4가, 그 위쪽이 3가, 그다음에 2가, 1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제업무지구에 붙어 있는 부분이 원효로 4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즉 뭐냐? 이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을 해서 빌딩이 111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원효로 4가 부분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한강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높은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한강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입지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이 원효로 4가다. 게다가 원효구 대교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여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금융권엔 직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옆에 업무지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가치로서 상당히 크게 바뀌고 고가의 아파트로 자리 잡을 지역이 원효로 4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강 조망권을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한강 조망권을 제가 이 현재 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도 4, 4분기 아파트 거래 실적을 좀 보니까요, 실제 2층 같은 경우가 28억 9천, 약 29억이죠. 거래가 됐고, 똑같은 평수가 10층 정도 갔을 때 31억에서 32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거래 실적 중에 35층짜리가 35억에 거래가 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으로. 그리고 현재는 가보니까 이보다 더 높은 물건들이
40억 초반대에 뭐 40한 2, 3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즉 똑같은 면적에 아파트를 타고 똑같이 올라갔는데 층에 따라서 가격이 2, 3억, 5, 6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6억이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 수도권에 가게 되면은 30평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있거든. 그 부분이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 부분이 원효로 사가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다. 게다가 바로 옆에 국제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조망권도 확보가 된다는 점,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가 원효로 사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높은 지게 되면은 이러한 뷰가 바로 앞에 보이고 바로 앞에 한강 뷰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사가이기 때문에 원효로 사가의 입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특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난항이 좀 있었었죠. 난항이 있다가 작년 5월도에 주택을 아파트를 8,000가구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2021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그 계획이 발표 났을 때는 이 지역의 가치는 다시 한번 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런 개발이다. 왜? 이 지역은 현재 그 8,000가구 짓는 전체 면적의 30% 정도 되고 70%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가치, 한강 조망권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 원효로 사가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현대차 부지도 있죠. 뭐 강남에만 현대차 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효로 사가에도 현대차 부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48층에 대한 계획이 현재 보류는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원효대교를 건너면 바로 여의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매력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력이죠. 전사상가. 전사상가도 이제 청계천에서 옮겨온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하는데 이의 색깔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높게 개발되는 그런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증거가 호텔이죠. 이미 호텔이 개발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근로자가 늘어났고 그 주변에 원룸, 투룸 가치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지역에 잡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효로 사각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 국제업무지구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국제업무지구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2021년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단독주택인데 지분가가 대지지분 28평에 평당 한 2,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싼 가격에 나와 있다는 부분이 매력의 특징이다. 왜? 신축 빌라 하나 사더라도 지분이 5평밖에 안 되고 구빌라를 매입하게 되면은 뭐 10년 정도 된 빌라, 14년 된 빌라를 지분이 한 8평, 9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8평이면 이런 빌라 지분의 3배 정도 되는 물건인데 가격은 뭐 실제적으로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 이런 물건들이 하니까 그 물건보다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비싼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게 원효로 사가의 매력이다. 가격은 7억 5천이고 1억 9천 전세가 들어가 있어서 5억 6천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디에? 용산의 한강변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원효로 사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효로 사가까지 앞서 동자동이었고요. 오늘 용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많으시잖아요.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6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거예요. 제가 지역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이 지역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광진구 구이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논현동 먼저 한번 가볼게요. 강남에서 출발합니다. 자, 투룸 다세대고요. 9호선 언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면적이 크더라고요. 그 안에서 9호선 라인입니다. 어떤 지역인지 먼저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이 강남은 뭐 원래도 누구나가 원하는 뭐 거주지이자 투자지이지만요. 이 특히나 국제교류 복합단지라는 이 강남권의 대형 호재가 임박하면서 그 가치가 정말 상상 초월로 상승해서 정말 이제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뒤에 호재 부분에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국제교류복합단지 사업의 일환인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올해 5월에 뭐 서울시의 착공 승인을 완료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에 완공이라는 이 구체적인 완공일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조성이 되는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서울시가 공사 발주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남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오늘이 가장 저렴한 투자가 되는 강남 지역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강남의 딱 가운데 중심에 있는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은 위로는 압구정동, 뭐 청담동이 있고요. 또 아래로는 이 업무지구인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좌측으로는 삼성동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중심으로 이런 강남의 수혜와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 강남의 중심답게 교통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장 투자 선호도와 또 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뭐 소위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을 끼고 있고요. 이 9호선은 뭐 직장 밀집지인 여의도부터 삼성까지 뭐 급행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뭐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망뿐만 아니라 뭐 세로망까지 촘촘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을 눈여겨보는 좀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기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도보로 뭐 한정류장 또는 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입지이고요. 또 이제 9호선이 뚫리면서 새로운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봉은사로도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넘치는 뭐 투자의 중요한 요건인 직주근접지의 요건을 갖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 정말 많은 곳입니다. 공실에 대한 걱정들은 뭐 누구나 하실 텐데 이 지역만큼은 계속해서 임대가 맞춰질 만한 그런 또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지 저희가 이제 지도 보면서 주변의 입지 여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논현동은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먼저 강남의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신사동,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뭐 테헤란로 낀 역삼동,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대로와 또 왼쪽으로는 삼성동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대한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가 1, 2인 가구의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현동은 뭐 상업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다른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없는 만큼 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겠고요. 거기다가 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시작인 영동대로 복합센터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착공이라는 이 대형 호재까지 더해져서 정말 날개를 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너무나 훌륭한 지역이지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9호선은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나 강남, 삼성 모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며 투자자 모두의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하철 라인이고요. 기존의 9호선뿐만 아니라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신분당선 연장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강남역에서 신사까지의 1구간은 2022년이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가로망뿐만 아니라 세로망까지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히 지하철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너무 편리한 위치이지만 또 앞으로는 정말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만한 그런 위치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 강남은 이 가까운 거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이런 인프라들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인프라들과 또 직장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임대 순환이 잘 되는 지역이고요. 이런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돼 있어서 수요가 넘치는 데 반해서 좀 한정적인 주거 공간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매도 시에도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인프라들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비싼 월세를 내더라도 직장 가까운 곳에서 기반 시설까지 만끽하면서 살고자 하는 임차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번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강남권의 가장 큰 호재로는 이 강남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먼저 영동대로에 대규모 복합환승 시설을 만드는 강협복구환센터 개발 사업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영동대로 봉은사역에서 삼성역 사이의 630m 구간을 이 구간에 지하에 조성이 되는 강협복합센터가 서울시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려는 이런 초입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강협복합센터는 단순한 교통 환승시설이 아닌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광장과 또 지하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건립이 되면서 여기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의 정말 거대한 지하도시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외에도 GTX A와 C노선, 또 KTX 수서 의정부 연장선, 위례 가천선의 통합 역사와 또 버스 환승센터가 같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이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그런 공공상업 편의시설들이 이제 지하로 모두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상 공간에는 공원 및 광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공원은 이 주변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그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강남권 대규모 개발의 이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업무 중심 지구인 강남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동의 한전부지에도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지난 6년을 끌어오다가 모든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현대차 GBC 센터 사업에는 한전 잠실의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105층 빌딩을 포함해서 총 5개 동의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차 사옥을 포함해서 호텔,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강남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담는 이런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또 여기는 현대차와 그 계열사 직원 10,000명을 포함해서 12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정말 265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정말 이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와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인근에는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35층과 37층의 쌍둥이 빌딩 형태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호텔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상업시설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이 테헤란로 중심부에 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올해 완공 목표로 지금 한참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여기로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역시 집가가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는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시작되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이 시작점인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앞으로의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와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파급 효과까지도 톡톡히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신 그 여러 가지 호재들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대형 개발 호재인데 몇 가지가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거, 진행 중이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어떤 집 괜찮을지 매물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듯이 논현동은 이 대지 상승률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좀 대지 보유분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논현동은 1, 2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이 투룸을 좀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사업의 시작인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발이 지금 막 시작되려는 이 시점이 정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고요. 이렇게 좀 누구나가 원하고 주목하고 있는 강남의 매물은 정말 워낙에 희소하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좀 현장에 서둘러 나오셔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강남의 중심인 논현동에 지어지는 만큼 이 건물의 내외관도 고급스럽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이 써서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 주로 들어오게 될 젊은 층의 1, 2인 가구 세입자가 이 선호하는 주변의 그런 편의시설들과 환경적인 요소들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1, 2인 가구가 살기에 안전한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무인 택배함, CCTV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신축이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입자의 선호도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건축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건물의 모습까지도 외형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금액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가격 구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이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의 논현동 투룸의 신축의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5천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약 5천만 원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는 대략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은 논현동의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 구조 전세와 월세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강남 얘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한강 다리 하나만 좀 넘어가 볼게요. 광진구 구이동이거든요. 투룸 다세대 2호선 구이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3억 4,800에서 3억 5,800. 지금부터 광진구로 가볼게요. 자, 투룸 다세대입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이 구이동은 정말 매력적인 지역인데요. 모든 서울 사람들의 이 로망인 이 한강변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과 가깝기 때문에 다리만 건넌다면은 바로 잠실이라든지 삼성동 이렇게 강남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실과 강남의 생활권이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이동은 또 대학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이 서울의 종합대학인 건국대와 세종대가 있고요. 또 한양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넘치는 입지가 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성수동에는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반해서 강남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으로 이 성수 IT밸리를 이루고 여기에
여기에는 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직주 근접질의 모습까지도 갖춰가고 있는 구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곳은 이미 주거지로 이미 잘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인근의 유명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대형몰, 종합병원 등 이 생활 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 서울의 대규모 녹지 공간인 어린이 대공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 만족도도 굉장히 높겠습니다. 이러한 또 요지의 구이동에 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존에 낙후된 시설들이 철거가 되고 하나하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후된 강변 종합터미널도 이 개발의 급물상을 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 구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이 구이동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당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 저평가된 구이동에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많은 호재가 있지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 자,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이 구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입지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이렇게 강남구와 송파구와 접한 이런 한강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강남이라든지 또 서울 중심부 도심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교통 지리적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추천드리는 매물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도보권에 있습니다. 세정류장 한 5분 정도면은 잠실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또 청담동도 한 10분 내로도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쪽뿐만 아니라 광화문, 시청 등 이 서울 중심부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이런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지하철뿐만 아니라 또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한강변이기 때문에 바로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구이동의 장점 중 하나는 또 자연 친화적인 이 주변 환경을 꼽겠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고 뒤로는 아차산이 받쳐주고 또 도보권의 이동 거리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도심의 한가운데 53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런 녹지 공간은 정말 굉장히 희소한 가치로 좀 어떠한 개발 호재보다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이동은 또 명품 학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모두 갖춰진 곳입니다. 경복초등학교, 대원외고, 선화예중고, 대원국제중, 대원고, 건국대, 세종대 등 학군 수요까지도 굉장히 풍부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또 인프라도 큰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극장, 건대병원, 강공소 등 이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요. 또 서울 최대의 대학 상권 중에 하나인 건대 상권도 이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진구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인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과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등 이 개발 등의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입지라고 하겠고요. 이 구이동은 이렇게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과 강남이라든지 중심부 어디든지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또 대학가에 따른 이런 학생 수요와 또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모두 갖춘 그런 구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입지 여건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호재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많은데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개발 계획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구이동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수한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대적으로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구에 비해서 정말 집값이 낮은 이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이동은 이렇게 본격적인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구의역에 바로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구의역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설 부지는 지난 2006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으로요. 여기는 KT 부지와 또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2017년도에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고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1개층 규모의 업무 빌딩과 34개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 상업시설과 또 18층 규모의 강진구 신청사도 여기에 모두 함께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렇게 이 일대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면은 입지까지 좋은 구이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하는 그런 대형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중요한 구이동의 또 다른 호재는요. 이 강변역에 자리 잡은 이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1987년도에 문을 연 이래 정말 30년 가까이 운영이 되면서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터미널의 용량 초과와 주변의 교통 혼잡 문제 등으로 현대화가 꾸준하게 지금 논의가 되어 왔던 동서울 터미널인데요. 역시 이곳도 45층 규모의 오피스 3동과 또 터미널을 지하로 들어가고 호텔, 관광, 문화시설들이 결합한 이런 현대 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 규모만 보더라도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로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또 이곳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또 직장인들도 따라서 대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이동은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강남 잠실이고 또 서울 동부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또 서울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건대 상권을 끼고 있지만요. 좀 유달리 그 위상이 이렇게 낮았던 구이동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렇게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현재가 저평가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재 얘기 만나봤습니다. 어떤 집 괜찮을지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구이동은 대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대지 보유분이 있는 다세대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위치로 그 수요에 부합하는 투룸 다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층이 수요에 맞는 이런 선호하는 인프라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지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 구이동 매물은 한강공원과도 또 어린이 대공원과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교통 여건 좋은 도심의 한가운데 이러한 친환경적인 여건은 좀 어떤 호재보다도 큰 장점이라고 하겠고요. 또 역시 건물의 가치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들어오는 만큼 옵션 사항들도 잘 준비가 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입지 좋고 호재 많은 구이동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하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금액 정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이동에 방 2개로 구성된 신축 5대의 시세는 3억 4,800에서 3억 5,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4,500에서 3억 5,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를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11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구이동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